반갑습니다. 올해가 호랑이 해입니다. 이 호랑이 해는 이렇게 호랑이가 용감하다고 하잖아요. 근데 실제 이제 올해가 무슨 이민년. 네. 이민년이니까 이민년은 일단 이제 이 용기가 없던 분은 용기가 나지만 용기가 셌던 분은 용기를 더 세게 내는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여름에는 우리가 이제 여름에 이렇게 날씨라고 보면 돼요. 매년 해가 어떠냐 이런 거는 그런 거를 이제 그 해에 얘기하는 거는 그 해에 주된 에너지가 이제 지배적인 에너지가 뭐냐 이런 거를 옛날부터 이제 계산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해 주된 에너지가 예를 들면 여름이면은 여름의 에너지가 강하다 그러면은 더위를 많이 타는 사람은 조금 시원하게 이렇게 하면 되고, 또 이제 몸이 좀 냉한 사람은 여름이 살기가 좋은 거고, 그러면은 올해는 여름이 덥다 그러면은 더위를 타는 사람들이 이 방비를 좀 해야 되겠죠. 다혈질인 사람은 여름에는 여름이 많이 뜨거워진다 그러면은 불쾌지수를 피하기 위해서 방책을 세우는 것처럼 올해는 불쾌지수는 무조건 피해가는 쪽이 안 그러면은 평년보다 남하고 부딪힐 일이 조금 많고, 그 다음에 또 이제 평소에 이렇게 담이 좀 약했던 분들은 그 담이 이제 조금 힘을 받아서 자연스럽게 그 기운이 좀 펴지기도 한다는 그런 해입니다. 그러니까 뭐 하나의 기운이 정해지면 그런 기운은 특별히 더 좋지도 나쁘지도 않고 그냥 날씨처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날씨에 적응을 잘 하면은 또 잘 이용하면 되는 거죠.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검은 호랑이라는 건 무슨 근거가 있습니까? 제가 흑호까지는 사실 이제 뭐 그런 걸 이제 따지는 요거는 뭐냐면은 사주를 보는 문제가 아니고 이제 동양에는 이제 오운육기라고 해서 이제 오운육기로다가 그 해의 주된 에너지가 뭔가 이런 것 정도를 살펴보는,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실생활에 응용하면은 오운육기를 타고 이제 이 한의학 쪽으로 이렇게 그 해 처방할 때 그 해의 기운을 염두에 두고 그리고 이제 옛날에 처방을 했어요. 예,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게 실생활에 어느 정도 또 효과가 있으니까 계속 내려왔겠죠? 이 효용성이 없는 것들은 주장만 있고 효용성이 없는 것들은 사라집니다. 이제 효용성이 있는 것들은 또 살아남죠. 자, 이제 이 앞에 어디까지 했었냐면은 이 요범 선생이 이 만 가지 선행을 이렇게 하겠다고 이제 발언하고, 그 다음에 진사, 벼슬에 나아가는 시험에 합격하기를 바랬는데, 그런데 한 3, 4년 만에 진사를 합격해서 그것도 굉장히 좋은 곳으로 이 임지를 맡아서 나갔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때부터 고민인 것이 선행을 쌓기가 쉽지가 않아서 고민. 그리고 부인이 도와서 남편하고 부인하고 이제 한 팀이니까 같이 선행을 쌓으면 같이 장부에 기록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부인 입장에서는
뭐 민간인을 만나야 그 사람들한테 선행을 하고 뭐를 할 텐데, 그런, 이 접촉 금지예요. 그래서 그런 선행을 할 수 있는, 그 다음에 이제 지현이 되면은 그 동네에서 뭐냐면 어른 위치에 있다 보니까 서비스를 할 기회가 굉장히 약해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경남에서는 경남지사 부인 이렇게 하면 옛날 같으면은 교통이 그럴 때는 그냥 지사가 제일이면 그 지사 부인도 그 여인네들 중에는 이제 제일이 되기 때문에 서비스를 할 수가 없어요. 서비스를 받아야 되지. 자, 어쨌든, 그러니까 이제 힘들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꿈을 꿨어요. 이 앞에 얘기입니다. 꿈을 꾸었더니, 요범 선생이 꿈을 꿨는데, 그 1만 가지 선행이 이미 다 됐다. 당신이 오면서 이렇게 여기에 세금을, 기존에 매기던 세금을 살펴보고, 그렇게까지 매길 일이 없다 싶어서 상당량의 세금을 덜어주지 않았느냐. 그렇게 해서 혜택을 본 사람이 이미 1만이 넘는데, 그러니까 충분히 당신의 선행은 완수되었다. 이런 이제 꿈을 꾼 거예요. 이제 그걸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제 이렇게 그러고 있던 차에 때마침 99쪽입니다. 때마침 화녀선사가 오대산에서 여행을 떠나 이 보지현에 들르셨다. 여기는 이제 요범 선생이 이게 현장을 맡고 그 현에 이 장이죠. 그 현을 맡고 있는 관리하고 있었죠. 나는 선사를 공관에 초청하여 내 꿈 이야기를 하고 믿어도 되는지를 물어보았다. 요 얘기를 믿어도 되는지, 10,000가지 선이 이미 이루어졌다는 이 꿈의 내용을 믿어도 되는지.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 물어봤던 뜻은 뭐냐면은, 이 꿈을 믿어도 된다면은 10,000가지 선이 이미 완수되었으니까 회양을 잘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믿을 수 없는 거라고 한다면은, 그러면 이제 천천히 이렇게 10,000가지를 지금 기록해 오고 있던 숫자 플러스 알파 몇 년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나가야겠다. 이런 이제 내면에 이제 이런 이 갈래길을 놓고 여쭤본 거죠. 선사는 말씀했다. 만약 사람이 이렇게 진실하고 성실한 마음으로 대가를 바라지 않고 선행을 할 수 있다면 하나의 행동이 1만 공덕에 감나갈 수 있어. 요거는 일수일체수 이 말이에요. 하나의 수행이, 하나의 선행이, 이거, 이렇게, 이게 한 가지, 변화를 주고 한 가지 수행한 것이, 또는 한 가지 실천한 것이, 한 가지 실천한 것이 일체의 선행을 실천한 것과 같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이게 이 하나의 행을 실천할 때 그 마음자리가 이 공성의 마음으로, 공성을 체득한 마음으로, 공성의 마음으로 보시하는 실천하는 자기도 공성의 자리에서 상대를 공한 모습으로 바라보면서 또 내가 베푸는 매개물이 다 이게 공한 것을 체득해요. 그래서 나와 남과 이렇게 매개가 되는 어떤 내용과 이것들을 세 가지가 전부 다 이 삼륜, 이 세 가지가 본질이, 세 가지의 본질이 공한 것을 알아차린 상태에서 세 가지의 본질이, 몸체자는 바탕체자죠. 그 바탕이 공하다는 것, 그 공성을 체득한 상태에서 하나의 행동을 하면 그 하나의 행동이 일체의 선행을 실천한 것과 같다. 그러면 개수가 헤아릴 수가 없어지죠. 자, 그럼 이제 다시 여기에서 이 공성은, 자,
색즉 시공, 색도 공이고 일체의 색이 다 공이에요. 그러면 천 가지, 만 가지, 억만 가지의 색이 다 공하고 천 가지, 만 가지, 억만 가지의 수상행식이 다 공합니다. 그럼 공성에는 양이 따로 없어요. 그리고 그 공성으로부터 발현된 하나의 행은 공성으로부터 발현된 하나의 행이나 공성으로부터 일체 행이 발현되는 거나 이 공성의 자리에서는 동일해요. 그래서 공성으로부터의 하나의 행이 발현된 것은 공성으로부터 일체의 행이 발현되는 것과 같다. 이제 이게 기본적인 이제 논리인데 요거는 이거는 이제 이렇게 나중에 이 반야의 문제를 조금 더 다룰 때 그럴 때 이제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냥 요 문장 그런 말씀이 나오니까 대략 그런 내용이 있더라. 그런 일수 일체수의 입장에서 이제 그런 말씀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현상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얘기는 현상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현에서 세금을 감면한 당신의 조치는 1만이 넘는 사람들에게 이익을 주었어. 실제로 그렇죠. 1만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이익을 주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그 혜택을 받은 거로 치면 이미 1만 개가 넘는 선행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왜 가능하냐면은 요범 선생은 이 복을 짓고 싶은 분이거든. 선행을 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현을 이게 벼슬을 하고 있으면서 책임자 위치에서 백성들에게 많은 세금을 거두어서 이익을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은 자기의 녹봉 있잖아요. 자기는 자기의 녹봉을 받으면 그거로 충분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게 자기 몫인 거야. 그리고 나머지는 뭐냐면은 국가에 내야 되는 세금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부로 올려야 되는 현마다 내야 되는 세금이 있잖아요. 그 부분 빼고 그 다음에 그쪽에 지방 정부가 운영하게 이게 갖춰야 되는 예비 식량 뭐 이런 거 저런 거 해서 이게 빼둬야 될 것들이 있고 그것들을 전부 다 계산한 거예요. 계산하고 봤는데 그 앞전에 책정되어 있는 세금이 과도하게 높다고 판단이 된 거예요. 모든 걸 다 해도 세금을 많이 낮출 수가 있다는 계산이 나와서 확 낮췄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따로 그 세금을 거둔 것으로 세금이라고 걷고 개인이 착복하거나 개인이 유용하는 이런 선택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 길을 선택하니까 그만큼 많은 거의 한 3분의 1 가까운 세금 총량에서 3분의 1 이상을 줄여줄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그러면 이제 환여선사가 굉장히 이제 그 당시에 오대산에서 또 수행이 깊고 불교의 이치에 밝았던 이런 스님이었고 이것으로 봐서는 어떤 일이 있냐면은 요범 선생이 그 전에 진사로 이쪽에 지현으로 나오기 이전에는 또 성공 뭐 이렇게 이런 스님들 그 사이에 이렇게 공부하면서 끊임없이 스님들과 교류를 하면서 불교를 공부했던 거예요. 그리고 환여선사도 이 현으로 이제 오게 된 거는 그 사이에 스님들과의 그렇게 고승들과의 교류와 그 다음에 그쪽으로 지나갈 일이 있으면은 본인이 어디 참방할 일이 있으면 참방하고 그래 안 되면은 또 이렇게 요범 선생이 사는 거처 쪽으로 가까이 오면 들려서 이렇게 이 법담을 나누고 공부를 하고 이렇게 했던 그런 이제 일들이 계속 이어졌었다는 것을 이 흐름으로 보면 짐작할 수 있죠. 자, 이제 이렇게 해서
그 공부를 쭉 하던 와중에 때마침 이 화녀선사, 이 안목이 높은, 수행이 높은 스님이 오시니까 내 독단으로는 믿을 수 없지만 이런 이 고승의 말씀에 판단에 의지해서 요걸 믿든지 말든지 하겠다. 이런 이제 결심을 하고 물어보니까, 믿어도 좋습니다. 그 꿈이 그대로 사실입니다. 이제 이렇게 한 거죠. 예전에 이게 사람들은 이게 그러니까 세금을 이렇게 감면해 주는 관리를 만난다는 게 관리가 자기가 아주 검소해요. 우리 왜 춘향전에서 이렇게 변사또는 본인이 쓰고 싶은 돈이 많았잖아요. 자기가 쓰고 싶은 게 많아지면은 또 일을 벌리고 싶은 게 많아지면 그러면 세금을 많이 걷어야 돼요. 또 어디에다 뇌물이라도 또 바치려고 하면은 또 세금 많이 걷어야 됩니다. 그렇죠. 이제 그렇게 하지 않은 거는 그렇게 하지 않고 본인이 성실하게 살고 그 다음에 과분한 욕심을 부리지 않고 그렇게 열심히 살았다는 거 이런 거 이런 모습들 이런 게 보통은 이제 그렇게 살면은 무슨 복이 되겠나 하는데 그게 1만 가지 선행을 대변해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102쪽에 한번 보죠. 이 말을 듣고 곧 내 모든 저금을 선사께 오대산으로 갖고 가도록 드렸다. 요범 선생은 자기가 이제 관공서에서 살고 공관에서 살고 이러니까 녹봉이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검토하니까 이래 당신이 받은 녹봉이 그대로 이게 쌓여 있던 거예요. 그랬었는데 나는 그 돈 1만 양을 그 돈을 1만 스님을 의 음식을 공양하는 데 쓰고 그 공덕을 나를 위해 회양하도록 부탁드렸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이게 또 생각을 해보면 쉽지 않은 일이긴 한데 이분이 가지고 있던 저축량이 그러니까 뇌물을 받은 문제가 아니고 그냥 이렇게 그때그때 녹봉 받은 걸 쓸 일이 적어서 이렇게 모아놨던 건데 그걸 해서 얼추 생각을 해보니까 물어봤겠죠. 스님들에게 이게 공양을 1000명에게 내려면 얼마쯤 어느 정도면은 되고 그러니까 계산을 해보니까 가지고 있고 모아놓은 그 사이에 한 3년 몇 년 이렇게 모았던 그 액수를 가지고 계산을 해보니까 한 10,000분에게 한 끼 공양을 올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 빡빡 긁어서 모아놨던 거를 되게 다 바닥까지 긁어서 했냐면은 10,000개의 선을 실천하고 싶었고 또 세금을 감면해 준 거로 10,000개라는 선이 이미 이루어졌다고 하지만 10,000분의 스님들에게 공양을 올림으로 해서 1만의 숫자를 다시 한번 확실하게 찍어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겠죠. 그러면서 이제 10,000개의 선을 실천하는 문제를 회양합니다. 끝냈습니다. 졸업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이후에는 앞으로 몇 가지 선을 실천하겠습니다. 몇 가지 선을 실천하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안 먹은 거예요. 그리고 뭐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도 안 먹었어요. 그럼 이제 이게 선에 대한 선행을 하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마음을 하나 쓸 때, 그것이, 선행은, 선행의 횟수, 가치가 높아지잖아요. 제가 마이크 잡고 얘기하면서 선한 말을 하면은, 이렇게 마이크에 의해서 영향력이 미치는 데까지는 제 선행의 가지수가 막 늘어나요. 제가 이 마이크를 잡고 악언, 폭언, 이런 것을 해서 악업을 지어 놓으면은 이 악업이 미친 영향의
유튜브를 타고 나갔다. 이러면 이제 그게 또 보통이 아니고 유튜브가 그 공간에서 사라지기 이전에는 그 악업이 사라질 수가 없잖아요. 그러죠? 그리고 유튜브에 살아남아 있으면 선업이 됐던 악업이 됐던 끊임없이 확대 재생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보다도 현재는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행위 하나하나가 요즘에는 거의 다 영상에 잡히고 그런 유튜브, 페이스북 어디에 다 잡혀 올라가잖아요. 영향력 있는 분들은 그런 게 다 이게 이제는 다 그 세상에 다 공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하나하나가 앞으로 그 자기의 그 이 선업과 악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영향력이 있는 분들은 내가 한 행위가 단순히 나의 하나의 행동이다. 이게 아니라는 거. 그래서 많은 선행도 쌓을 수 있고 많은 악행도 쌓을 수 있는 그런 그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시고 그 복이 부족했던 분은 선행을 쌓기 좋은 시절이고 그 다음에 이 어리석으면은 과거에 많은 선행을 쌓아놨던 것을 한 방에 까먹기에 딱 좋은 그런 위험한 그 조건이기도 합니다. 항상 위기이기도 하고 기회이기도 한 그것이 요즘에는 훨씬 더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 밑에 102쪽 그 밑에 보면은 우선생 하는 말이 있죠. 우선생은 그의 주회에서 설명했다. 싫어함이나 인색한 마음이 조금도 없이 그렇게 빨리 관대하게 주기로 결심한 사람은 그 보답으로 무한한 행운을 얻게 될 것이다. 무한한 복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보시를 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줄까 말까 할까 말까 하다가 살이 깎이고 이게 뼈가 깎이고 이러는 것 같은 느낌을 받으면서 그러면 이제 하려고 마음 먹다가 멈추고 이러다 어렵게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그래요? 그러면 통쾌하게 이렇게 하는데 대개 이제 우리는 이렇게 자기가 요범 선생도 보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을 시원하게 다 이렇게 통쾌하게 내놓는 그런 단호함이 있었죠. 우리는 보통 가진 거에서 한 1000분의 1, 10,000분의 1, 이래 가면서 이제 이렇게 조금씩 이래 하는데 그것도 굉장히 소중합니다. 그럴 때 뭐예요? 마음을 크게, 발언을 크게, 이렇게 하면서 선한 마음, 선한 에너지가 계속해서 연속될 수 있도록 자기를 관리를 합니다. 또, 이 자주자주 이런 책들을, 그러니까 이런 요범사원의 이야기, 경전을 자주자주 읽어서 내 신구의 상업이 흘러가는 방향을 계속 일정하게 잡아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자주 읽고, 자주 생각하고, 요걸 현실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 사이에 신업과 구업과 의업이 흘러가는 이게 흐름 방향을 이제 만들어 주거든요. 우리가 무엇을 한순간에 듣고 알았다고 해도 그것이 힘을 발휘할지 못할지는 그 사람이 그 밑에 가지고 있는 흐름을 타느냐 못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이타적이었던 사람이 이타적인 방법 하나를 잘 배우면은 그냥 이타적인 이 에너지를 타고서 그 방법을 쓸 수가 있어서 따라가거든요. 이기적이었던 사람은 이 이타적인 방법을 들으면 그렇군요 하고 듣지만 실제 해보려 그러면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가본 적이 없는 길이라서 그래서 낯설어요. 그래 안 가지거든. 그런데 이제 이런 경전의 말씀이나 이런 지혜로운 분의 말씀들을 쭉 따라서 계속 이렇게 따라서 읽고 생각하고 실천을 해보고 이렇게 계속 이렇게 따라가 보는 거예요. 요거를 계속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 업이 불편하지 않게 실천할 수 있는 상태가 돼 갑니다.